저희가 준비한 2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이 선고 시점 혹은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대선판에 미칠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니까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불안감, 일단 여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복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부분, 일단 여러 가지 달력 얘기 한번 더 살펴보기 전에 민주당의 반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이 뭔가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혹은 전현희 최고위원,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민주당이 보더라도 혹은 뭐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이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좀 이례적인 건 맞죠.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다시 그날 다시 전화합의에 올렸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화합의에 올릴 때 대법관들 의견을 다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법원 재판 전체적인 그 일정을 놓고 보면 늦은 거죠. 2년 4개월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늦은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전화합의에 올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물론 이제 5년 단위 선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아직까지 안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내놓은 거에 대해서 법원이 반선적 고려에 의해서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다음 대선 전에 이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끝나야지만 유권자분들도 저런 행위 하신 분들은 저게 법에 위반되는 거지. 그다음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아직까지 판단 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전 대선에서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대법원에서 자체 판단을 하고 이번 대선 전에는 끝내야 되겠다. 이것이 상고 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파기자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는 것만 갖고 저는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이지 나중에 결론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면 그때 야유를 붓건 뭐 판단을 하건 그때 판단할 일이지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 더군다나 전합은 원래 대법원의 판단의 원칙입니다. 전원합의체요. 그렇죠. 원칙이고 부재판이 원래는 예외인데 이것이 이제 워낙 그 사건이 많다 보니까 거꾸로 운영이 됐던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물론 결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판사 출신인 전상범 변호사도 보셨는데 전 변호사님 여기 보면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당일 심리를 했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심리를 속행한다. 이 정도 속도 그리고 뭔가 그 전원합의체 지금 특성상 이게 진짜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연구관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 연구관 보고서라는 거는 쟁점별로 1설, 2설, 3설 또는 판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법관들이 그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서 이 사건 합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쟁점별로 대법관들의 토론이 끝나면은 충분히 판결 선고도 5월 10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전이요? 서두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법원의 기조는 어떤 거냐면 우선 1심에서 보면 11월 15일에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 접수된 게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같은 경우는 3월 26일에 판결 선고가 되고 3월 27일에 검사가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3월 28일에 상고심으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빨리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은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뭐 빠르게 한다면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라면 뭐 대선이 5월 3일이니까
6월이니까 예. 아마 6월 3일이니까 3주 늦어도- 전쯤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늦어도 대선 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재판장이나 협의를 해서 선고기를 잡겠지만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한 넉 달, 5달 걸릴 일을 뭐 글쎄요. 뭐 한 이번 주 중 안에 다 빠른 이례적 속도전인데 그러면 전 변호사님 대선 전 선거는 가능하다. 오. 네. 선고시 결과가 뭐 사실 시점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 네. 뭔가 그러면 이게 사실 1심과 항소심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중요한데 선고시 결과를 개인적 예단보다 대법원이 속도를 이렇게 내는 것과 선고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선고 결과를 지금 대법원이 어떤 가닥을 잡은 건 아닙니다. 예. 연구관 보고서를 통해서 토론을 하면서 쟁점별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사건과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019도 13328 사건에서 예. 그때 굉장히 팽팽하게 파기환송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다음에 예. 판결 선고까지 한 달 1일인가 걸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한 달 1일 동안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그때가 7대 5였나 한 2명 정도 차이로 유무죄가 갈렸던 사건입니다. 뭐 그때 권수일 대법관 논란도 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아마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의 가닥을 잡아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아까 대선 전 선고가 그 대법관들끼리 그렇게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팽팽하더라도 네, 모아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고는 바로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부라면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됩니다. 만장일치가 안 될 때 전원합의체를 가는 건데 전원합의체를 간다는 것 자체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예. 다수결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본인들의 대법관들의 생각만 정리가 된다면 예. 유죄든 무죄든 그러면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 같이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예. 지난 대선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하고 가자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대선 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진욱, 이동학 두 분의 반론을 듣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더요. 전상문 변호사님. 여기 보면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 아예 뭐 상고 기각 등 무죄가 확정되면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건데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렇게 되면 파기자판 뭐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장합니다. 파기자판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기환송까지 됐을 경우의 파장 헌법 84조 논란 이건 전상문 변호사님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파기 자판보다는 만약에 이제 파기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예. 그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굳이 언급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하급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소추 금지의 특권이 적용이 되냐 되지 않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기환송 부분이 좀 더 만약에 만약에 유죄 파기한다면 심리라도 하더라도 파기 자판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파기환송이 되면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뭐 법률적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또는 무죄가 됐다라는 부분을 알고서 어떤 유권자의 선택에 아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